대미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10일 본회의 처리가 전망됩니다. 국회 산자중개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과 정부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율 안정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등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 노선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행정통합 논의가 공전 중인 가운데 기로에 놓인 충남 대전 통합법 전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압박을 받으면서 신속한 심의에 나섰던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합의한 대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잇따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 협약에 담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실행을 위해 한미투자전략공사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한미투자전략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2조 원을 들여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전체 인원은 기존 500명에서 50명으로 줄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과 전략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인사를 기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사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신설합니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 통제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전략적 투자 성과 등이 담긴 연차 보고서를 정부가 매년 국회에 공식 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특위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앞서 미국에서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한미 협상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은 없을 것 같다는 미국의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중동 사태 이후 불안정해진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대책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여야는 국내 기름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로 국내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산자중개위에서는 정부 측의 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까지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지만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석유 시장의 질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가짜 석유 유통, 정량 미달,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중동 전역의 위기 확산으로 전쟁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부는 다양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호르무즈 바깥에 있는 항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비중동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금융 지원도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국내 기름값 폭등에 대해 횡재세 도입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때문에
정유 4사가 우리 국내 정유 4사가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초과 영업이익이 2022년 상반기에만 8조 이상을 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막 발생하는데 사실은 중간에서 많이 해먹은 거죠. 이번 중동 전쟁 발발 즉시 정유 업계에 대한 정부의 행정 지도가 필요했다는 아쉬움도 나왔습니다. 전쟁 발발하자마자 정유업계나 주유소나 특별히 정부에서 좀 지도 감독을 해서 이게 좀 완충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했는데 그냥 업계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온 국민들이 당황하고 엄청나게 고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오늘 산자중기위 전체 회의에서는 무탄소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특별법과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 등 80여 건의 법안이 각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이란 사태로 환율과 국제 유가가 요동치자 더불어민주당이 환율 안정 3법 처리를 예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윤 정부 시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작 기소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가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유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여는 등 당정청이 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전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위기를 틈타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대국민 중죄 범죄와 부조리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 인상분이 국내 시세에 반영되는데 보통 2주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 토론회를 열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 압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많은 사건들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에서 오프사이드로 골이 들어가면 바로 취소하는 것처럼 조작 기소된 공소도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서 규탄하고 잘못된 조작 기소로 공소적이 되었던 것은 공소 취소해야 된다 하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곧바로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7대 정상화 TF를 가동하고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방지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노선 변화를 촉구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당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 노선 문제가 국민의힘의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계엄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광역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모두 129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만 후보자가 다수 몰린 가운데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충남과 전남, 광주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과 관련해 아픈 부분이고 당의 형편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면서도 추가 접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지역에 대해서 지역별로 심사를 해가면서 심사를 진행한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초단체가 됐든 광역단체가 됐든 저희들이 논의를 거쳐서 추가 접수를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관위는 10일과 11일 전 지역 공천 심사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내일부터 기초단체장 후보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 내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을 소집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노선 문제가 당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탈당 요구 이후 당을 떠났고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께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반성하는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당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당내 의견 표현과 비판의 자유는 존중한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당 내부 인사가 아닌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 데 유의하길 바란다며 보수 진영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 대통령이 SNS 메시지로 불거진 당청 간 분위기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SNS를 통해서 정치는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이런 글을 이제 게시했는데 이를 놓고 여권의 강경파가 주도하는 사법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최근에 이 사법 3법 강행 처리 이후에 중도층으로 중심으로 제기됐던 이 입법 강행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정무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SNS에 이 개혁은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될 때 가장 힘이 있다라면서 개인이나 집단이 이 정치적 입지나 선거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특정 세력의 선명성 경쟁이 자칫 이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그를 수 있다라는 점을 이 여권 강경파들에게 직접 경고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특히 검찰청 폐지나 이 법 왜곡죄 등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법들이 국민들에게는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차단하고 또 민생과 경제에 더 집중하라는 속도 조절의 주문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네. 또 국민지성을 언급하면서 여권 내부의 이 독주 기류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외연 확장과 전국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이 고도의 포석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당청 간의 이견이 없고 잘 조정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문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의 개혁 시계는 멈출 수 없다. 사실상 강경론을 굽히지 않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어느 정도는 결의 갖고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거꾸로 다른 해석이 가능한 조금은 입장을 내놓았는데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정리가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이 입법권은 당에 있다라고 어제 기자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를 놓고 언론에서는 이 법사위 강경파의 주장대로 정부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법사위 지금까지는 이 검찰과 사법 개혁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입니다. 앞서 이 민주당 지도부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를 두고 이 대통령과 강경파 의견이 갈렸을 때에도 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죠. 특히 추미애 위원장 등은 이 정부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이 당정 갈등에 남아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개혁은 멈추는 순간 후퇴한다며 법사위 차원의 입법 드라이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추 위원장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수정을 맡겨달라며 정부안 통째로 수용을 거수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순한 정책적인 차이를 넘어서 당청 간의 본격적인 리더십 충돌로 번질 위험이 있다는 게 이 민주당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는 우려입니다. 그렇군요.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죠.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등록 마감 시한까지 넘긴 오세훈 시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당 내에 최후 통첩을 보낸 걸로 보이는데 이 문제로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이 오세훈 시장은요, 당의 노선 정상화만이 패배를 승리의 길로 만들 수 있다라면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 시장은 그동안 이 당 노선 정상화란 이 선결 과제를 풀지 않으면 이 후보 신청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또 변화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이 당 지도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공천 미신청이라는 강수를 돈 겁니다. 이 오 시장의 이 공천 미신청에 대해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즉각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른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오 시장의 공천 미신청과 이 당 지도부의 노선 전환 등을 놓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PK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표출이 됐고요. 또 그동안에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이 중진 의원들도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작심 발언하는 자리가 오갔다고 합니다. 또 윤민호 윤리위원장의 사퇴 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는데 이 긴급 의원총회 이후에 이 윤민호 윤리위원장 사퇴 등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를 놓고 바로 지켜볼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 보겠습니다. 제주와 전북 지역에 대해서 경선 도입을 전격 확정하면서 속도가 붙는 분위기인데 특히 서울과 경기 같은 수도권의 경선 흥행 가능성까지 이제 점쳐지면서 국민의힘에 비해서 선거 분위기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당선됐었던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강원도와 인천 또 경남 등에 대해서는 이 단수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이 호남과 제주 등 강세 지역부터 경선을 먼저 확정 지으면서 이 후보들 간의 건강한 경쟁을 유도해서 선거 유세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도 경선을 확정했는데 이 예비 경선은 먼저 100% 당원 투표로 치러지고요. 이 본 경선은 더 추려진 후보들 사이로 당원 50% 그리고 일반 시민 50%의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을 통해서 당내 지지와 이 본선 경쟁력을 모두 살펴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현재 이 행정 통합이 논의 중인 충남과 대전, 또 대구 경북과 충북 세종, 또 부산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심사 및 이 경선 일정을 행정 통합 논의 결과에 맞춰서 결정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는 내분으로 이 후보 등록 과정에서조차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이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앞세워서 이 예측 가능한 이 선거 일정을 소화하며 이 지지층의 결집력을 높이고 있다라는 이런 언론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비록 이 사법개혁을 둔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이견은 있지만 이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더 원팀을 강조하며 이 정책 대결로 승부하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더 정치적인 또 전국적인 주도권을 쥐고 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이제 80여일 남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헌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시간은 물론 여야의 정치적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년 넘게 묶여있던 개헌의 법적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재외 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고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그리고 선상투표 등의 편의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국회가 보다 책임 있게 국민의 뜻을 구현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가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이후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의는 더 중요한 조건인데 개헌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입니다. 따라서 개헌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헌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시다. 국민의힘은 우리 헌법이 국민투표 등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는 경성헌법인 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이 밖에 중앙선관위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 같은 시도 광역의원에 도전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할 때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립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오늘 16일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재경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해온 민주당 중진 의원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연대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며 당을 향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가 어려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창당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가 혁신당에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에 호남에서 이삭 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말한 걸 두곤 모욕과 폄훼를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 정부,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AI 인재를 육성해 국내에서 꿈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AI 인재 관련 단체장들과 만나 AI 인재 육성은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인데 현재 인재들이 의학학으로 쏠리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내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최고 가격 지정제입니다. 중동발 리스크의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최고 가격제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고 가격제란 특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없게 제한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중동 원유가 국내에 들어오기도 전에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자 석유 최고 가격 지정이라는 초강수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산업통상부 장관은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는 한편 오늘은 정유업계 대표들을 긴급 소집해 최고 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정유업계의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야권에선 비판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최고 가격 지정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 누르기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부르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국가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도 옳지 않고 이 기름 유가를 조정하는 이쪽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정해서 스스로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자정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낮춰주는 게 맞고 국민의힘은 최고 가격 지정제 검토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비축류 방출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대로 여권에선 정유업계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면서 맞받아쳤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대국민 중대 범죄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부도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의 2배가 넘는 원유 6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비상조치입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라졌던 비상조치를 30년 만에 다시 꺼내든 정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석유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SNS 광폭 행보입니다. SNS를 통해 직접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는 이 대통령. 지난 7일 올린 글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과 권력이란 제목의 글을 두고 일각에선 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법사위 강경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나가자 하는 말씀을 강조한 것 아닌가. 법사위에는 강경파 의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들 좀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내 지도부와 의원총회 그리고 당도 늘 정청래 대표가 강조하는 대로 당정청의 조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닌가. 공무원 전체나 그 집단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혁의 대상, 방향 이런 것들을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국정 철학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요. 7일 날 쓴 글도 역시나 마찬가지 아닌가.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말한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들을 밀어붙인 행태를 꼬집으면서 언행 불일치이자 자기 모순 정치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식이 도를 넘었습니다. 집권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폭주할 때마다 방관하고 결국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 통과시키는 공범 역할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착한 척하는 것은 도를 넘은 가식입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SNS에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국정 홍보의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메시지는 주제도 다양한데요. 오랜 난제인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글도 올라왔었죠. 이런 대통령의 SNS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은 온라인을 통한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 정책 화두뿐 아니라 여러 의견을 내고 있는 이 대통령. 집권 2년차를 맞아 속도감 있게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 통합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산 위기에 놓인 충남, 대전 통합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장종태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야가 오늘 대미투자 특위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이 특위 활동 시한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어쨌든 통과가 잘 됐습니다. 여야가 약속을 지켜서 오는 12일, 그러니까 목요일이 될 텐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합의 처리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하여튼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여야가 국익 앞에서 모처럼 이렇게 한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 같은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요즘 정치권이 치열하게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기업들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또 특유의 이런 어려움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하는 이런 것의 발로가 아닌가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앞으로도 우리 어떤 민생이 먹고 사는 문제나 경제의 어떤 이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고 반드시 그런 길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저희 민주당부터 먼저 그 열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국정 운영에 함께 하겠습니다. 예. 네, 하지만 3월 임시국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법 처리를 놓고 또다시 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반발해서 그때 당시 도보 행진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개혁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당 측에서는 입법 속도전을 계속하겠다 이런 방침일까요? 하여튼 좀 안타깝고 저도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제1야당이 이 국정 이 일정을 볼모로 해가지고 그걸 거리로 나가겠다는 이런 결정은 국정을 같이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 파트너로서 나는 지금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좀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민생 법안이 제자리에 그냥 멈춰섬으로써 엄청난 피해가 가게 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직무유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여튼 우리 당은 뭐 흔들림 없이 국회를 지키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지금 현재 민생 입법이라든지 당면 현안 사항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 임시국회 최대 뇌관은 행정통합 법안이 될 텐데요. 대구 경북 통합법이 시급하다는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 그리고 충남 대전 통합법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 여당의 입장이 이제 팽팽하게 현재까지도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이 국민의힘에 두 법안 찬성을 요구하는 이유 좀 들어볼까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대전 충남의 통합의 법안은 사실 가장 먼저 작년도에 대전 충남에서 시도의 의결, 시도자치단체장 사인을 해가지고 요구를 했고 또 우리 국민의힘의 4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해가지고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던 이 법안인데 이게 지금 추진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좀 과할 정도로 조금 지원을 해서 이번에 꼭 모범적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정말 역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인센티브, 재원뿐만이 아니라 또 통합특별시에 대한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버금가게 하겠다. 또 내년도부터 우리가 진행되게 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주고 지역의 산업화를 지원하겠다. 이런 패키지로 내놓은 이 지원안을 놓고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년 선거에 우리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이런 정도면은 그러니까
광주 전남이 막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또 대구 경북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전 충남은 네. 반대로 돌아서면서 올렸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의회가 양시도의회가 반대 의견을 결의를 했고 자치단체장이 지금 반대를 하면서 제자리 걸음하는데 저희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어쨌든 대구 경북 양 도시가 함께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만 간다. 네. 그건 대전 충남은 뭡니까 그러면? 대구가 되고 충남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누가 답해야 됩니까? 네. 예, 국민의힘에서 답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우리한테 발목 잡는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여당은 TK 통합법 처리를 미루면서 그 이유로 기초의회 반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남 대전 통합법은 더 큰 단위, 그러니까 광역단체, 광역의회가 현재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K는 기초의회가 반대해서 안 되고 충남 대전은 광역의회 반대에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바로 이 지점을 공세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예, 어떤 생각이실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본질이 누가 예를 들어서 대전 충남을 하자고 하니까 대구 경북을 오히려 반대하기 위해서 하자고 우리가 요구한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인데 이 본질은요.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확정을 해주면 돼요. 당론으로 확정을 해서 대구 경북 거기는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아지트 아닙니까? 본산지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는데 그런 여론을 지금 잡아 나가고 있고요. 우리 충남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의회 다 완전히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국민의힘인데 당론으로 결정하면 딱 끝나거든요. 시도지사가 당론을 그렇게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 반대하는 대전 충남은 놔두고 대구 경북만 가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정말 지도부가 그걸 컨트롤할 리더십이나 능력이 지금 없으니까 결국 대전 충남은 놔두고 대구만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건 지금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구 경북만 가고 충남에 대전 충남이 못 간다고 하면 대전 충남은 뭐가 되는 것이냐? 대구가 1등 시민이고 예를 들어서 충남은 대전은 2등 시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는 지금도 지역에서는 막 보글보글 속이 끓는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반드시 이번 이 통합은 양 지역에 함께 가서 지역의 어떤 발전도 견인하지만 그것이 결국 지역 발전 주도로 국가 성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통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의 법안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법안에 비해서 여당 측의 이 법안이 자치권은 축소가 되고 오히려 규제는 강화가 됐다. 이런 걸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좀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좀 복잡하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요구사항 중에서 국가가 좀 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이번에 보내는 특례에서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투자 심사를 면제해달라, 예타를 면제해달라, 어떤 것은 감사도 면제해달라, 사행성 카지노 같은 허가권을 자기들한테 달라. 이런 것은 각 지방에 이렇게 맡길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의결을 거치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예타 면제를 의결해서 해주는 것도 대통령 보통 임기 중 한 150건 정도를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엄청난 재원, 5주씩 사는 20조인 재원을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타를 면제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다 면제를 해줘버리고 감사까지 면제하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국가에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번에 좀 제외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대전의 이정하고 충남의 김태흠 지사가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똑같은 법이 광주도 똑같아요. 네. 광주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에타 면제해주고 대전은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대구에서 올라오는 거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반대를 하기 위한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지 대전, 충남, 대구, 경북이 다 똑같은데 왜 대전, 충남만 그걸 안 된다고 하느냐.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 대전과 충남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찬반이 나눠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대전 서구 갑입니다. 네, 주민들 좀 생각 좀 어떻게 수렴하고 계실까요? 저도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 전통시장도 돌고 지역을 좀 이렇게 돌면서 의견을 들으니까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시자 시도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자극적인 선동적인 이제 반대 논리를 막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건 반대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민들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아니 5조씩 4년에서 20조 원의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왜 그 우리 충남 대전이 못 받아오느냐. 광주 전남은 지금 그걸 받아서 7월 2일 통합시장을 출범시키려고. 대구도 그게 진입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대전이 반대하면서 그런 인센티브를 우리가 못 가져오느냐. 예. 정말 주민들이 분개하는 주민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좀 네. 문을 열어놓고 국민의힘이 당론을 통해서 대구와 우리 대전, 경북과 충남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12일에 열릴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마지노선이 될 것 같은데요. 무산이냐 아니면 극적 타결이냐. 충남 대전 통합법 처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예. 상당히 역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예산 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특례를 주고 있는 사항도 본인들이 요구한 것들이 일부 안 들어갔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일단 가고 네. 또 부족하다고 하면 저 자체도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너무 틀켜지고 있는 그 권한이나 재원들 앞으로 좀 넘겨라 지방으로. 그 대통령께서 내국세 총액의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이번에 대폭적으로 지방세를 확대시키겠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예, 65대 35까지. 이건 획기적입니다. 한 100조 원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런 파격적인 그 지방세 확장도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일단 들어와서 같이 노력을 하면서 그런 재원들을 좀 지방으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은 여야 관계없이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될 텐데요. 충남 대전 특별시가 통합 효과를 이제 실제로 많이 체감하기 위해서 어떤 후속 과제들에 집중해야 될까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가장 우선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통합된 그 시가 조금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와 시, 군이 지금 이제 특별시, 통합특별시 산하에 같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네. 그 초유의 일인데 거기에 재원 분배를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 확보되는 그 20조 원이라는 예산이 각 자치단체에 적정하게 조금 배분해서 가장 우리 시민들이 어렵고 필요로 한 그 재원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 네.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 충남권에서 어떤 전략으로 지역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충남의 이 통합이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대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발달되어 있는 대덕 연구단지의 연구 개발 기능,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한 연구 기능과 기술들이 산지하고 있고, 네. 충남에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네. 쪽으로 산단들이 질비한데 여기에 대전의 연구 기능이 그대로 그동안은 서울로 갔거든요. 공부하기 위해서 갔지만 사업화를 위해서도 성공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갔던 그 기업들이 바로 통합이 되면 지역에서 산업화가 가능해지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서울로 공부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 않아도 되고 머무르는, 모여드는 그런 대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양한 지역에, 제가 10대 비전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다양한 지역 특성이 많던 발전 전략을 가지고 우리 시도민, 특별 시민들에게 다가갈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파워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대구 경북과 또 충남 대전 통합을 둘러싼 여야 논의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장종태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여야는 대미투자특위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TK 통합법을 두고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원내 수석 대변인이신 최수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사항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수진입니다. 네, 12일 본회의를 넘기면 TK 통합법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당은 충남 대전 통합법 동시 처리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마지막까지 TK 통합법 처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국민의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네, 12일에 지금 본회의를 열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법사위원회가 그 전에 개최가 돼야 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사위원회 지금 개최할 의지가 없습니다. 아예 일정에 들어있지 않고요. 이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안 해주겠다는 의도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당론으로 채택해라 했고 필리버스터 멈춰라 그래서 했고 더군다나 기초의회 반대인데 이거는 이해 당사자가 아닙니다. 광역단체 통합 당사자가 했어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남 광주 통합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기초의회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와서는 충남 대전 통합법과 함께 쌍둥이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처음부터 새 쌍둥이로 했으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저희가 들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거는 결국 저는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20조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 문제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광주, 전남만 통합법을 통과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셨는데요. 이 대통령의 SNS가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고 디지털 세대가 되다 보니 SNS로 저희가 개인적인 거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 법안의 취지가 어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국정기록관리 체계를 한 단계 좀 발전시키자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역사적인 기록물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록이 투명하게 남기고 책임 있게 저는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너무 남발하고 또 지워버리고 다시 쓰고 이런 일들이 너무 허다한 거예요. 실제로 SNS 게시물의 논란이 지금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사태도 그렇고 다주택
법사들에 대한 협박도 그렇고 그런 경고성 SNS 메시지에 대한 저는 대통령이 좀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무거운 정치 이슈가 아니라 의원님 개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입법 소통, 민생에 힘쓴 의정 활동으로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참 괜찮은 국회의원이라는 평가 어떤 상보다도 의미 있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소감과 함께 또 앞으로 의정 활동 목표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 그 눈높이에서 의정 활동을 평가해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참 네. 괜찮은 의원상. 그래서 뜻깊게 생각하고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단 6명만 또 받는 상이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원내 수석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또 현재 제가 가방위 위원이어서 법안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국민에 밀접한 생활형 그런 법안들을 좀 많이 내고 실제로 그것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 간의 기술의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또 해킹이나 최근에 보안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거를 입법 활동을 통해서 좀 펼쳐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여성이 2분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이 좀 참여가 확대되고 그런 사례를 좀 만들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로 참 괜찮은 의원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식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